이번에는 코틀린과 자바의 기능을 비교해 봅시다.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골라서 몇 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이점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바와 코틀린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해 봅시다.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개발을 한 것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995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1995년도는 객체 지향 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가전제품을 목표로 했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이 모바일 기기용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틀린은 젯브레인스라는 체코 회사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크로스 플랫폼용을 목표로 개발을 한 것이죠. 2011년에 발표가 됐고 자바와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2019년 이후 구글 애드로이드 앱 개발에 선호하는 언어가 되고 있고 확산 중에 있습니다. 코틀린 빌드 프로세스를 살펴봅시다. 코틀린의 소스 코드는 .kt라는 확장자가 붙습니다. 자바는 .java 이렇게 붙죠. 그리고 컴파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컴파일한 결과는 .class라는 확장자로 서로 호환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이 소스 코드가 서로 달라도 컴파일러가 서로 다르죠. 소스 코드에 맞게끔 컴파일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오브젝트 코드는 서로 호환 가능하다. 그것을 코틀린과 자바는 완벽하게 호환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링크 에딧을 해서 런 모듈을 만듭니다. 그때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자바와 코틀린의 특징을 비교한 표입니다. 컴파일러는 자바 C, 코틀린 C 해서 여기에 C자를 이렇게 붙였죠. 컴파일러 결과물은 양쪽 다 바이너리 코드, .class 익스텐션을 갖습니다. 호환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법은 코틀린이 더 간결합니다. 이 얘기는 코딩 라인 수가 줄고 그래서 읽기 쉽고 디버깅이 쉽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실행 환경은 양쪽 다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데이터 타입 체크는 코틀린이 더 엄격합니다. 이 얘기는 런타임 시 데이터 타입 불일치로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널 처리입니다. 널 처리는 컴파일 시나 실행 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항목인데 코틀린에서는 널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더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구글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간결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안 나타나죠? 이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널 같은 경우도 이것은 널이 될 수 없다. 널러블, 그래서 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구별을 해줍니다. 근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변수 끝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은 이건 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이게 코딩 수가 좀 줄죠.
그 다음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바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긴 문장을 나눠서 입력을 하죠. 여기 빠진 것 같네요. 플러스는 연결을 의미하죠. 코틀린에서는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기호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여기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널 처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바에서는 난널, 널러블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근데 코틀린에서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 스트링 이 물음표 타입을 줘요. 그래서 요것은 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중첩을 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 머리가 나오는데 이런 기호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variable len이라는 것은 인티저인데 str 이렇게 물음표를 갖죠. 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길이를 서로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이항연산을 시킨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길이가 널이 아니면은 그 값을 갖고 렌이 널이면은 마이너스 1을 가져라. 이것을 한 줄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죠. 물론 자바에서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코딩이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엘비스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널이면 진짜 널 값을 갖고 아니면은 요 앞에 값을 가져라. 그렇게 간단하게 코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개발 언어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죠.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 정보 은닉이라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라 그런 얘기죠. 복잡한 건 숨겨라. 꼭 필요한 것만 나타나게 하라.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액티비티 코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겉에 드러나죠. 좀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숨길 수 없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XML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코드인데 이게 곁다리로 여러 가지가 필요해. 이게 감출 수 없나? 물론 그렇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 흐름은 이런 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캡슐화, 인캡슐레이션, 캡슐 약처럼 먹기 좋게 만들자.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 이 클라우드 구름 속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케이블 연결하고 뭐 어떤 기종을 쓰냐, 뭐 OS는 뭐 리눅스냐,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부여하냐, 통신망은 어떠냐, 다 감추고 구름 속처럼 감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는 돈만 주세요.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내포가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책 보면 밴딩 머신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커피 머신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돈 넣고 어, 버튼 누르면 결과가 딱 떨어집니다. 근데 내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라 그런 얘기죠. 프로그램도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는 이 밴딩 머신을 쓰듯이 그렇게 간략화시키고 내부의 동작은 다 감추십시오 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밴딩 머신이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봤을 때 이제 개발 툴도 개발 언어들도 그런 것을 지향을 하죠. 그래도 많이 단순해졌지만 아직도 복잡하죠. 감사합니다.